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만큼 실망도 다소 있었던 웬반야마의 서머리그 데뷔전. 사람들의 실망이 컸던 이유는 빅터 웬반야마가 제2의 르브론이다 혹은 키 큰 듀란트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 등 NBA 슈퍼스타들의 서머리그 활약상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NBA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서머리그에서부터 두각을 드러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웬반야마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그가 어떤 기대를 받으며 NBA에 입성했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으며 덕분에 2004 서머리그는 르브론의 데뷔 하나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때는 서머리그 자체가 자리를 완전히 잡기 이전이었는데요.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국 중계를 탈 정도로 유명했던 르브론의 데뷔는 서머리그가 정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의 프로 첫 경기는 올랜도에서 펼쳐졌는데요. 그 전까지 올랜도 서머리그는 관중 없이 열렸으나 이때만큼은 티켓당 $5를 받으며 관중들을 수용했고 클리블랜드와 올랜도의 경기는 예상대로 매진되었습니다. 참고로 상대팀 올랜도에는 드래프트 동기였던 자자 파출리아가 있었죠. 상대 선수의 실수를 이용해 프로 첫 득점을 올린 르브론은 이번엔 다리우스 마일스의 패스를 엘리웁 플레이로 마무리합니다. 비록 이때는 한참 떨어지는 외곽 슈팅력을 노출하긴 했으나 관중들을 흥분시키기 충분한 드리블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지공 시에는 카를로스 부조와의 2대2에 이은 외곽 찬스를 살려줍니다. 이후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속공 마무리 실패는 물론 상대의 기습적인 압박 속에 턴오버를 범하긴 했으나 당시 그의 나이가 19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훌륭한 데뷔전이었고 르브론의 최종 기록은 14득점 7리바 6어시스트였습니다. 첫 경기라는 긴장감과 23분에 불과한 출전 시간을 고려한다면 르브론의 서머리그 데뷔전은 팬들의 기대를 충족한 편이었죠. 이후 그는 드웨인 웨이드와 자존심 대결을 펼치기도 했으며 올랜도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 보스턴 리복 서머리그에 출전했는데요. 경기가 열린 매사추세츠 대학은 관중들의 열기로 가득했고 르브론은 올랜도전보다 더욱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자신을 따라다니던 과대평가가 아니냐는 의문을 지어냅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의 패스 스킬은 포인트 가드 수준이었고 실제로 르브론은 데뷔 초창기 주전 포인트 가드를 맡기도 했죠. 르브론의 계속된 패스쇼는 서머리그 수준을 넘어섰고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그가 남긴 기록은 15득점 9리바 6어시였습니다. 서머리그에서부터 르브론의 다재다능함은 기대 이상이었네요. 우리가 웬반야마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르브론은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2007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지명된 케빈 듀란트입니다. 비록 그랜 오든에 밀려 1순위 선택을 받지는 못했으나 텍사스 대학 시절부터 그는 슈퍼스타 자질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그의 서머리그 경기도 역시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지명된 듀란트는 단 한 경기만을 소화했고 그가 상대한 팀은 폴 밀셉이 포함된 유타 재즈였죠. 물론 관중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선수는 당연히 듀란트였습니다. 다소 긴장이 되었는지 듀란트의 첫 야투 시도는 불발되었으나 그는 곧바로 깔끔한 스텝으로 수비를 벗겨내고 득점을 올립니다. 이것은 케빈 듀란트의 프로 데뷔 첫 득점 장면이었죠. 이후 상대의 수비가 갖춰지기 전 트랜지션 덩크를 터뜨린 그는 0점이 잡히지 않은 듯 에어볼을 날리며 기복을 노출합니다. 사실 듀란트의 신인 시즌 야투율이 43%에 그친 점을 생각하면 그의 서머리그 야투 기복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웬반야마에게 지적되는 얇은 프레임은 듀란트에게도 적용된 문제였고 중량전 듀란트의 모습은 방학개비를 보는 듯했죠. 초반 출발이 좋았던 그는 갑작스런 야투 난조에 시달렸지만 샤클락이 단 1초만 남은 상황에서 묘기에 가까운 3점을 터뜨리며 이때부터 죽음볼 처리 전문가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물론 듀란트의 야투 기복은 크게 해결되지 않았고 전반전 그는 13개의 야투를 던져 단 3개만을 성공시켰죠. 결국 듀란트는 후반전 들어 영리한 자유투 유도를 선보이며 부족한 효율을 볼륨으로 메꾸긴 했으나 그에게 쏠린 관심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퍼포먼스였습니다. 슈팅을 던지기도 전에 긁는 수비에 가로막히며 상대에게 속공 기회를 헌납하는가 하면 1대1 상황에선 허무한 공격자 파울을 범하면서 텍사스대에서 보여준 득점 기계의 모습을 펼치지 못했죠. 듀란트의 이날 최종 기록은 29득점이긴 했으나 그의 야투 효율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고 자유투를 무려 15개나 던진 덕에 볼륨은 채울 수 있었습니다. 듀란트가 이날 노출했던 단점은 신인 시즌까지 이어졌고 그는 이때까지 저효율 스코어러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웬반야마와 상관은 없지만 NBA 슈퍼스타를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선수 스테픈 커리입니다. 뉴욕 팬들의 눈물을 뒤로한 채 2009 드래프트 7픽에 지명된 그는 그해 라스베가스 서머리그에 5경기를 출전하며 평균 17득점 4리바 4어시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커리의 경기당 3점 시도 개수인데요. 그는 경기당 5.8개의 3점을 시도했고 이 기록은 2010 시즌 기준 전체 4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신인 선수가 벌써부터 리그 최고의 슈터가 될 자질을 보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커리의 서머리그 활약상은 커리어 내내 이어졌지만 팀 동료였던 앤서니 모로우는 같은 해 평균 24.6점을 올리고도 정규 시즌으로 활약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앤서니 모로우는 서머리그와 정규리그의 차이를 알려주는 대표 사례로 남고 말았죠. 이외에도 루키 시즌 때는 부진했지만 서머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낸 선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미 버틀러와 야니스 아데토쿤보인데요. 신인 시절 경기당 평균 8분 출전에 그쳤던 버틀러는 이듬해 열린 서머리그에서 평균 20득점 6어시를 기록하며 첫해 보여주지 못한 존재감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눈도장을 찍은 그는 티보듀 감독의 노예가 되며 소포머어 시즌부터 전 경기 출전의 위험을 달성했죠. 버틀러만큼이나 아데토쿤보의 사례도 꽤나 극적입니다. 루키 시즌 평균 24분을 출전하며 기대를 모으긴 했으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서머리그 4경기를 뛰는 동안 평균 17득점 5리바를 기록하며 비슷한 나이대 선수들과의 경쟁에선 우위를 보여줬죠. 개인적으로 매우 놀라운 점은 아데토쿤보의 3점이었습니다. 커리어 내내 3점과는 별 인연이 없는 선수지만 그의 서머리그 경기당 3점은 1.5개였고 성공률은 37%였죠.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중량을 하기 전이라 슛감이 좋았던 걸까요? 이때 보여준 그의 스윙맨 스타일을 이어갔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물론 루디 고베어를 상대로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꽂는 등 지금과 다르지 않은 압도적인 퍼포먼스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버틀러와 아데토쿤보는 서머리그의 목적인 유망주의 발굴 성공 사례로 꼽힐만 하네요. 또한 자신에 대한 저평가를 서머리그로 날려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2012 신인 드래프트 전체 6순위에 지명된 데미안 릴라드는 다소 많은 나이와 무명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무렵 ESPN은 릴라드의 첫 시즌 평균 득점을 12점으로 예측했죠. 하지만 그는 라스베가스 서머리그에서 무려 평균 26점을 폭격하며 그의 서머리그 득점 1위를 차지했고 이때부터 릴라드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서머리그 퍼포먼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뒤집은 순간이었고 결국 그는 데이비스를 제치고 신인왕을 수상했죠. 서머리그에서의 활약이 NBA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슈퍼스타들은 최소한의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웬반야마도 선배들의 사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의 서머리그 두 번째 경기는 내일 오전 9시에 펼쳐집니다.